감사.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아쉽다. 그래서 또 내일을 기다리고 오늘을 살아간다.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무렵 12월의 달력은 빼곡한 스케줄로 가득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전해보는 그런 따뜻하고 감사한 연말이었으면 합니다. 다니엘 프란의 패션 에세이. 오늘은 연말 연시 모임, 파티에 대한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가 약간 일본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제 마켓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오늘은 저희가 이 파티, 연말 뭐 파티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연말 파티뿐만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나 파티 관련된 그러한 것들의 이제 복장이나 뭐 아이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기에 굉장히 좀 핫한 들어볼 만한 방송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예. 일단 또 어쨌든 파티하면 신나잖아요. 그렇죠. 즐겁고. 파티는 일단 즐거움의 어떤 대명사죠. 파티를 또 파티하면 또 저희가 또 그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파티에. 그렇죠. 일상이 파티가 되는 다니엘 프란 예. 맞습니다. 그 외에 저 농담으로 그 커플들이 이렇게 이제 연애를 하면 왜 기념일을 이렇게 챙기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뭐 그 기념일을 막 별의별 기념일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챙기곤 하는데, 뭐 22일 만난 지 22일이 돼서 이제 뭐 투투데이라는 이제 뭐 그런 거부터 투데이 시작을 또 처음 해서 들어보네. 뭐 만난 지 100일이 되면 또 100일도 챙겨야 되고, 200일이 되면 200일 챙겨야 되고, 또 그 중간중간에 뭐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별의별 그 기념일들을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 다니엘 프란 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기념일을 거의 만들다시피 해서 파티를 그렇게 열기도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기도 하죠, 저희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제 뭐 우리는 근데 그 전에 다니엘은 그런 이벤트 어디까지 해봤어요? 투투데이? 저는 제가 그렇게 이벤트에 막 그런,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또 편이기 때문에 MZ 세대가 아니네. 딱히 그런 기념일을 챙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다니엘 프란이 사실은 저희들은 어떤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그렇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이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오늘 방송에서 이따 커피 한잔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종이컵에 커피 한 잔 내는 게 아니라, 물론 종이컵에 커피를 마실 수도 있어요. 마실 수도 있는데 그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대한의 뭔가는 요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그 시간을 행복하게 우리가 즐기고자 하는, 이게 사실은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그 파티라든가 이런 이벤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그 뭐 예전 같으면 뭐 굉장히 화려하고 막 이런 게 위주였다라고 얘기하면, 요즘에는 뭐 그 포트락 파티, 저도 지금 서울에 이제 뭐 당장 모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 포트락 파티로 정해졌어요. 자기가 뭐 좋은 거 하나씩 가져와서 이렇게 뭐 같이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걸 굉장히 간편하게
절제가 됐는데 전체적인 이미지나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파티 문화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파티도 진짜 뭐 형태에 따라서 그러한 뭐 이벤트에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도 나눠질 테고요.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패션 방송이니까 네.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어, 저희 기준에서 쉬울 수 있겠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가요? 그 아, 그렇다. 이게 왜 이제 파티 이제 컨셉을 잡잖아요. 그렇죠. 룩에 대해서 어, 음흠. 맞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블랙 컬러로 오자 드레스로 코드를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저희한테는 그런 게 너무 즐겁고 또 이럴 수 있는데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마저도 좀 되게 고민이고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티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12월에 뭐 무슨 그런 그 거창한 행사, 그다음에 또 무슨 와인 파티 이렇게 특별하게 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걸 특별하게 뭔가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아침 그러니까 모닝 뭐 이렇게 뭐 커피를 하면서도 충분히 그렇게 연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휴일 아침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간단하게 커피나 과일 먹으면서 뭐 진짜 잠옷 패션으로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음,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물론 그런 게 이제 우리는 쉽겠죠. 근데 쉬운데 일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파티라든가 또 그런 이벤트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고 또 모호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이 파티라는 문화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국에 정착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파티라는 것을 각자 간의 방식으로 이제 뭐 풀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파티라고 하는 어떤 형태적인 그 부분들은 그 딱 상상 속으로 이제 조금 떠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음,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 안에서 정말 방금 말씀해 주신 뭐 와인이 됐든 뭐 샴페인을 터트리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이게 약간은 파티 문화에 너무 그 세련된 그런 거에만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죠. 환상을 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만이 파티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고 파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모든 게 파티 문화예요. 특히 이제 혼례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그렇죠. 뭐 다 진짜 집집마다 옛날에 어떤 음식들을 다 이렇게 품앗이를 해주고 또 뭐 거의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티, 축제 이런 거는 사실 어떤 노동의 어떤 그런 그 기본으로 해서 어떤 감사제 이런 걸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서양 문화를 보면 이제 추수감사제가 이제 그런 거고 또 연말에 사실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종교나 신앙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이게 이제 일반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종교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의 축제 뭐 이런 문화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파티를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형태가 정말 다양하게 진짜 뭐 잔치잖아요. 잔치 옛날 그렇죠. 동네 잔치죠. 잔치 예. 잔치국수도 먹고 예. 예, 동네 사람들 모여서 이제 그게 결국엔 파티잖아요. 그렇죠. 뭐 음, 이게 사물놀이 하고 깽가리 치고 예, 그다음에 정말 그렇죠. 마당에서 같이 흥겹게 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걸리 마시고 우리가 유럽에 같은 경우도 유럽이나 브라질 삼바 축제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놀이 문화에서 오는 정겨움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 파티라는 문화가 그렇게 어렵거나 뭐 진입 장벽에 이 문이 높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가볍게 음. 우리가 파티를 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오늘 팁을 이렇게 주시고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파티에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보면은 뭐 생일 파티, 그다음에 이제 뭐 결혼식의 웨딩에 대한 웨딩 파티도 있고, 또 이게 어떤 절기에 따르는 뭐 크리스마스의 어떤 뭐 파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테마에 따라서 와인 파티가 있을 수도 있고, 요즘 또 티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티 파티도 있고 뭐 커피도 파티도 있고, 모든 거 중에 파티만 붙이면 이게 다 파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꼭 파티할 때 막 이게 막 정장을 입고 해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도 바뀌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당장에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 이제 이번 주가 다 종강주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졸업생들하고 간단하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강의실에서 간단한 파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배달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배달 음식을 넣고 뭔가 좀 정갈하게 하고 거기에 꽃 한두 송이를 넣고 좀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죠. 그 파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덕담을 해주고 이렇게 어떤 분위기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격려해서 이게 어떤 파티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평소에 복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막 뭐 파티하는데 슬리퍼를 신고 온다라든지 뭐 머리도 안 감고 그렇죠. 이러지만 않으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갈하게 하고 이 정도. 그렇게 일단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 하객 민폐 패션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또 오바되게 막 이렇게 본인 막 이런 너무 무슨 주인공처럼. 주인공처럼 뭐 미스 코리아에 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막 업스타일에서 머리를 해온다든지 그렇죠. 너무 과장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돌잔치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강렬한 옷보다는 정말 클래식하게 좀 차분하게 그 아기가 태어나서 한 1년 돼서 정말 이렇게 온 가족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자체의 어떤 느낌은 퓨어,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렇죠. 정갈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원색 옷보다는 좀 차분한 옷을 입고 가서 이렇게 주인공을 위해서 그 주제에 맞는 어떤 테마를 해주는 예의를 갖춰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결국에 파티는 즐겁게 놀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는 장소의 이제 한 형태잖아요. 파티라는 그렇죠.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주신 정말 그 복장이 정말 즐겁게 내가 즐기려고 가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올 거란 말이죠. 그 그렇죠. 장소에.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들을 위한 매너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깔끔한 복장, 진짜 슬리퍼를 이렇게 끌고 온다든지 이러한 어떤 복장의 형태는 나만 편하면 돼 이것보다는 그 파티를 같이 즐기기 위해서 찾아온 그 배려.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이제 최소한의 정말 매너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이렇게 신경 써서 깔끔하게 왔는데 누구는 저렇게 슬리퍼 막 일찍 그렇게 그렇죠. 신고 오고 머리도 막 안 너무 감고 개념이 없거나 너무 과한 거는 그렇죠. 무리다라고 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팁 드리고 싶은데요. 대체로 이렇게 파티 자리에 와서 얘기 나누는 거에 뭐 과장해서 얘기하면 절반 이상은 자기 의상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아 이거 뭐 지난번에 뭐 우리 며느리가 네, 어디 가서 뭐, 백화점 가서 뭐 명품 사왔다 이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절대 금물이거든요. 그런 거는 브랜드는 이런 얘기 그리고 얘기할 때 정말 뭐 좋아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거 어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실례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켠에 제가 아마 전에 그 얘기했을 텐데 우리나라 그 명품 시장이 이렇게 계속 활성화가 되는 거는 지금은 MZ 세대들이 재투자 개념으로 보는 거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예식 문화 이런 뽐내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왜 남의 어떤 결혼식에 갈 때 약간 그 경쟁 가기 위해서 무슨 예, 결혼식 갔다 와서 누구 엄마는 뭐 다 명품백 들었더라 이것 때문에 명품백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거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자기 맞지도 않고 막 그 오히려 막 그 명품백을 모시고 다니는 이런 느낌 이런 그렇죠. 거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네. 파티할 때 정말 주의해야 맞습니다. 될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어디서 샀냐, 얼마냐, 가격 이런 거 절대 물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그런 거 먼저 얘기해도 맞습니다. 안 돼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정말 자기다움이고 정갈함.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 지금 시즌이 이제 연말 시즌이잖아요. 연말 시즌이면은 약간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도 감사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그런 게 뭐냐면 조금 어떤 이게 크리스마스 자체가 어떤 사실 신에게 바치는 뭐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그런 감사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상적으로 왔을 때 자기 삶에 대한 감사, 주변에 대한 감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컬러들도 이렇게 맞추고 하는데 그래서 뭐 지금 시즌은 겨울 시즌이니까 뭐 블랙 컬러에 그다음에 화이트 컬러에 레드 컬러에 뭐 그린 컬러 이렇게 뭐 테마 컬러를 맞추기도 하죠. 예. 그래서 즐기는 마음으로 파티 가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경쟁이나 뭐 이런 거 하나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진짜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지금 파티에 대해서 파티 복장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음악 한 곡 듣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Noel, the angel did say, was to certain po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 in fields where they lay keeping their sheep on a cold winter night that was so deep.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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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n is the King of Isra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They looked up and saw a star shining in the east, beyond them far, and to the earth it gave great light, and so it continued both day and night.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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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n is the King of Israel. This star drew nigh unto the northwest, o'er Bethlehem it took its rest, and there it did both stop and stay, right over the place where Jesus lay.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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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n is the King of Israel.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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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n is the King of Israel. 예. 팻분의 The First Noel 듣고 오셨습니다. 이 시기에 팻분 노래 나오면은 거의 지금 뭐 저희가 연말이죠. 예. 손님 맞이를 좀 한 것 같아요. 파티에.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연말 파티 컨셉이니까요. 네. 일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의상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마음가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파티를 대하는 자세나 그렇죠. 뭐 이렇게
응대하는 어떤 기본 가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게 한국 사람들의 좀 그냥 그 성향인 것 같아요. 뭐 항상 그렇죠. 이렇게 누가 더 좋은 거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궁금하기도 하고 좀 나도 좀 갖고 싶고 이러니까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아주머니 분들은 막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막 가가지고 본인이 막 진짜 궁금한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 아이고 뭐 아가씨 뭐 총각 뭐 그거 어디 음, 거야 막 그런 거 어디서 살 수 있어 막 이런 게 아마 기본적인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아마 또 아무래도 파티 때는 더 그렇게 눈에 띄는 것들을 더 많이 하고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화를 해요.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뭐 주얼리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이성 간에도 그렇잖아. 아유, 당신 넥타이 너무 멋져요. 막 이거 이제 어떤 화두의 시작이잖아요. 아유, 목걸이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뭐 귀걸이 멋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게 하나의 서먹한 관계에서 대화를 풀어나가는 이제 화두이긴 해요. 화두이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선,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그걸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저도 뭐 다니엘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물어볼 수는 없고 끝까지 가서 면밀히 이렇게 어떤 건지 이렇게 본 적도 있고 그런 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파티를 이렇게 갈 때 어쨌든 그 드레스 코드라는 거 아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드레스 코드가 이제 정해진 파티들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러한 드레스 코드가 없는 파티들이 또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복장 선택이나 뭐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너무 과하지 않고 또는 너무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팁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변화 요즘 우리가 이제 그런 꼭 파티가 아니라 어떤 의식대 어떤 패션들이 좀 변화된 큰 거를 몇 가지 예를 들면 일단은 우리가 장례식 때 입고 가는 모든 이제까지는 정말 장례식 가면 무조건 검정 아니면 블랙 아니면 화이트잖아요. 근데 요새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상복으로도 가서 사실은 이제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많이 바뀌게 된 계기고 또 결혼식장도 예를 들어 꼭 정장을만 입고 가야 되는 어떤 이런 것막 예를 들어 캐주얼 입고 가면 굉장히 무례한 것처럼 됐지만 요새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복장의 어떤 전체 구성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제 방향성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까도 했지만 컬러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런 모든 건 어떤 컬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 장례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원색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좋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자극하는 어떤 그런 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흑백을 가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도 너무 화려하게 이게 막 캐주얼해서 이렇게 가면 이게 어떻게 그날 주인공은 사실 신부와 신랑이잖아요. 근데 너무 하객이 너무 그 과하면 그거는 조금 그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 부분에서도 보면 컬러의 어떤 요소가 많이 굉장히 이제 등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파티건 어떤 단체가 어떤 모임을 가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의상이나 어떤 소품에서 컬러 선택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맞는 컬러들이에요. 예를 들면 드레스 코드가 블랙하고 뭐 레드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검정색 평소에 한 번도 안 입어봤어. 레드는 더더군다나 못해.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꼭 블랙 레드 아니어도 돼요. 간단한 뭐 액세서리 하나 정도 레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어떤 성의를 표현한다든지 또 그 파티의 어떤 동질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의식적으로 하는 그 정도만 돼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양말 컬러만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도 충분히 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컬러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스타일이에요. 이제 스타일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정장을 하고 가야 될 상황인지 캐주얼이도 무방한 건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경우, 헤어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특히 색조 화장 뭐 이런 거 너무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런 거는 파티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게 보면은 그 무도회장에서 막 밤에 어두웠을 때 막 그런 일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헤어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바뀌거든요. 뭐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도장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드레스 코드 자체가 틀리고 모든 게 상황이 틀려지니까 뭐 그런 게 또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품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내 몸에서 항상 붙어서 이렇게 스탠딩의 어떤 전부로 갈 때는 너무 과한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죠. 이제 그런 것도 해봐야 되고, 특히 이제 또 이제 뭐 다른 어떤 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아우터와 또 이너가 또 이렇게 바뀌어질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걸 외투를 입고 하는 어떤 파티인지 아니면은 외투를 벗어놓고 어떤 그런 복장을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너하고 그다음에 아우터하고 이런 좀 구분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신발, 그렇죠. 신발은 뭐 과하게 어떤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정갈하게 뭐 또 이렇게 하는 정도,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얘기를 해보지만 그 정도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의 기준에 의해서는 쉽겠지만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은 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려면은 어쨌든 옷장에 옷이 좀 다양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액세서리도 마찬가지겠죠. 신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진짜 그 최소한의 그 파티의 컨셉이나 뭐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의 최소한의 매너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쇼핑을 파티 전에 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그래 기왕 이 파티 삼아서 오랜만에 좀 투자 좀 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가짐으로 즐겨야 되니까 그렇게 또 한번 백화점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서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가 옷을 뭐 다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장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안에 들어가는 블라우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풀오버의 어떤 뭐 셔츠랄지 거기에 뭔가 좀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하나 아이템을 하는 게 좋고요.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예를 들어 목도리 하나 이런 거 정도만 이렇게 감사도 사실은 비싸게 막 외투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뭔가 아이템 하나를 이렇게 바잉을 하는 거, 이렇게 구매를 하는 그 정도는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서랍 열어보면 평소에 안 하시던 주얼리, 그다음에 옷장 열어보면 평소에 잘 안 입던 의상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걸 한번 면밀히 좀 챙겨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금 하는 거. 그다음에 특히 이제 머플러나 이런 액세서리 장식 같은 경우는 파티 갈 때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게 조금 그 분위기를 업시켜주는 어떤 요소이기도 하죠. 네. 그러한 뭐 의상의 전체적인 부분을 코디를 해도 괜찮지만 그런 뭐 진짜 작게 뭐 넥타이 핀 정도 그렇죠. 또는 아니면은 이렇게 포켓칩도 그렇죠. 뭐 행거치프 같은 거 또는 뭐 아니면 뭐 모자 뭐 또는 뭐 안경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아이템 하나만 바꿔줘도 이 파티의 분위기를 충분히 낼 수가 있다. 다만 또 이제 그럼 아이템 하나만 바꾸면 되겠지 하고 또 정말로 뭐 안경 하나를 엄청난 걸로 이렇게 좀 괜찮은 걸로 하나 바꾸셨는데 갑자기 복장은 뭐 평소에 입던 패딩을 막 이렇게 입고 가고 이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신경을 쓰되 거기서 핵심적인 아이템 하나 정도를 초이스를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조화롭게 맞추는 그 정도를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여성분들은 저 하나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스타킹 컬러에 대한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잘 착용하지 않는 어떤 컬러에 대해서 그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도 굉장히 색다르고 늘 보던 상대방들도 뭔가 저 친구가 바뀌었는데 라고 하는 느낌이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작은 소품에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소품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올 수 있는 팁입니다. 네. 2부는 이제 1부에 이어서 패션에 대한 이제 뭐 파티나 이런 것들의 의상을 그러면 어떻게 컨셉에 맞춰서 코디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우시면 저기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그 이제 의류에 다 그 매장에 이제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한테 한번 그냥 여쭤보세요. 이렇게 내가 이번에 파티를 간다. 그러면은 뭐 어떠한 거를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시면은 그 직원분들이 또 이렇게 자세히 안내 또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아이템도 좀 추천도 해주실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 파티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감사하는 시간. 예, 맞습니다. 2부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Don't cry, snowman, not in front of me. Who'll get your tears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Don't cry, snowman, don't leave me this way. A bottle of water can't hold me close, baby. Can't hold me close, baby. I want you to know that I'm never leaving, 'cause I miss the snow till death will be freezing. Yeah, you are my home for all seasons. So come on, let's go. Let's go below zero and hide from the sun. I love you forever, oh, we'll have some fun. Yes, let's hit the North Pole and live happily. Please don't cry no tears now, it's Christmas, baby. My snowman and me. My snowman and me, baby. Don't cry, snowman, don't you fear the sun. Who'll carry me without legs to run, honey? Without legs to run, honey. Don't cry, snowman, don't you shed a tear. Oh, hear my secrets if you don't have ears, baby. If you don't have ears, baby. I want you to know that I'm never leaving, 'cause I miss the snow till death will be freezing. Yeah, you are my home for all seasons. So come on, let's go. Let's go below zero and hide from the sun. I love you forever, oh, we'll have some fun. Yes, let's hit the North Pole and live happily. Please don't cry no tears now, it's Christmas, baby. My snowman and me. My snowman and me, baby. 예, 시아의 스노우맨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부, 2부는 계속해서 이제 이 파티 그 참여자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티가 게스트만 있는 파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호스트가 있는 건데 그러면 나는 좀 이 파티를 한번 준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파티를 한번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직접 이렇게 또 초대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그러면
뭐 복장이라든지 또는 내부의 이러한 인테리어나 이러한 연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팁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도 이제 사실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상이 파티이고 또 그런 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중요시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즘은 근데 또 어떤 특히 이제 가정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런 문화는 사라진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뭐 가든 파티를 한다라든지 야외 이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전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집에서 하는 파티는 저는 이제는 일상적으로 뭐 친척들도 이제 뭐 같이 모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 이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공간을 렌트를 해서 이렇게 뭐 파티를 그렇죠.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요즘 SNS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SNS 초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파티에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참석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를 SNS 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파티의 주제 같은 경우 컨셉 아까 우리가 오늘 방송에 다닐 주제가 우리가 뭐였어요? 파티죠, 파티. 아니 파티 이후에 우리 헤드 타이틀이 감사였잖아요. 그렇죠, 감사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번 파티에는 어떤 감사다 아니면 어떤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테마 키워드를 하나 이게 잡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키워드를 잡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해서 어떤 걸 한다라고 하는 거 느낌 같은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복장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하게 뭐 간편 복장이랄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오늘 이번에 하는 파티는 굉장히 평소에 자기가 입지 않는 어떤 스페셜한 어떤 파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코멘트를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 코드를 주는 예전에는 막 드레스 코드를 먼저 앞세우는데 요즘은 추세가 점점 뒤로 이렇게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SNS에 이렇게 게스트들인데 소개하는 걸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디자인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아까 했던 정확한 테마의 이 파티의 컨셉과 어떤 취지와 어떤 그런 거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을 했을 때 이제 테이블 세팅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테이블 세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뭐 기본적으로 웬만큼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꽃은 사실은 어느 공간에 가더라도 꽃은 이 뭐 렌탈이든 뭐든 이렇게 준비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기획자 입장에서는 꽃바구니 하나 정도 그 컨셉에 맞는 하나 정도 올려놓으면 저는 그 파티 모든 분위기는 그걸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막 뭐 벽에 뭘 장식을 하고 이렇게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웬만한 프로가 아니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간은 비워놓고 테이블 중심으로 해서 플라워 그것도 생화 컨셉에 맞게끔 하나 정도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리고 꽃집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뭐 동창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모임의 인원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느 학교 26회 졸업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날 꽃바구니에 26개의 어떤 장미송이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게스트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임했는데 우리가 26개 뭐 26개 꽃을 갖고 했다라고 그 자체로 분위기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품 하나를 뭔가 의미를 붙여서 연출하는 거. 이게 또 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1, 2부에서 계속 나눴던 이야기도 결국에는 이 정서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마음가짐, 그다음에 태도 이런 것처럼 파티의 결국에 이제 본질은 즐거운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끔 이 파티라는 거는 너무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 뭐 벽면이가 됐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해서 분위기만 내는 그런 파티보다는 정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어떤 테마나 주제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정말 그 파티를 내가 초대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 파티를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이벤트성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농장에서 제가 그 파티는 아니지만 손님들이 올 때마다 항상 제가 그 어느 공간에다가 그 오시는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써요. 웰컴 누구누구 이렇게 그 자체 거기다가 이제 작은 뭐 꽃 한 송이 들꽃으로 꽂든다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해요. 그런데 감동을 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오늘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고 어떻다라고 하는 환영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의 어떤 그렇죠. 안내판 이런 정도, 그죠? 뭐 안내판이 될 수도 있겠고 음, 아니면 초대한 그 인원수에 맞게끔 입구에 뭐 간단한 오늘 파티에 대한 뭐 소개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적혀 있는 뭐 인포메이션. 네. 엽서 정도 음흠. 그렇게 해서 또 재밌게 이제 또 위트 있게 그 엽서에 이제 하나씩 챙겨 가시면 엽서에 뭐 번호를 하나씩 적어 놓고 갑자기 이제 뭐 깜짝 이벤트로 음흠. 각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엽서에 이제 추첨 번호에 이제 뭐 해당하시는 분에게는 뭐 선물 드리겠다. 뭐 이런 깜짝 이벤트 그렇죠. 정도 한번 또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음. 사람들이 또 막 근데 또 그게 잘못하면 막 사람들이 또 우왕좌왕할 수도 난 엽서 안 챙겼는데 막 이러면서 또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또 이벤트가 한 번쯤 그렇죠. 있으면 음. 또 재미있는 상황이 많이 또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호스트 기획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섬세함들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런 정서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컨셉을 끝까지 뭔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딩 부분에 있어서 그 중요한 멘트 정도 하나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끝날 때 보면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끝날 때 보면 뭐 누구 빠지고 뭐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파티는 절대 중요한 게 시작과 끝이 중요해요. 끝에서 그렇죠. 사실은 중요한 멘트를 그런 여운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이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성으로 갈 수가 있고 또 그날 정말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기획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이렇게 게스트들한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적당히 보고 마지막에 어떤 절정기쯤 갔을 때 그런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갈 사람은 가고 그렇죠. 남아서 얘기할 사람은 남아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끝까지 다 사람들 진 다 빠졌는데 막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그 상황을 만드는 것도 그 그렇죠. 그렇죠. 진행의 세련됨이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간을 만약에 우리가 1시간짜리 파티를 한다라고 치면 엔딩은 한 45분 정도 해야 돼요. 쫙 하고 나머지 15분은 그렇죠. 각자가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바쁜 사람 또 가고 그렇죠. 뭐 이렇게 돼. 근데 1시간 하면 꼭 55분에 그렇죠. 하는 이런 경우는 또 좀 세련되지 예. 못한 거죠. 반대로는 또 너무 그 엔딩 직전에 그 식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의식적인. 정체성이 좀 흐려지거나 음흠. 좀 지루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중간에 막 이렇게 그냥 다 하나 둘씩 점점 사라지는 이제 그런 행사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제 이 기획자 입장으로 막 조용히 하세요. 막 순서에 따라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행사가 돼 버리는 거죠. 파티가 아니라. 파티는 서로 상호 간의 교감인 건데 너무 기획자의 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좀 유도해 나가는 거는 별로 세련되지 못한 거죠. 예. 파티라는 건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도 참 어렵고 그 파티에 또 참여하는 분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한두 번씩 계속 접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또 눈에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뭐 이런 것도 보이실 거고 또 참여했을 때 아 오늘은 내가 조금 많이 부족했네 다음에는 좀 신경 써서 나와야지 뭐 이런 것도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 그런 파티 문화를 많이 접해 보는 것이 일단 좋다. 제일 좋은 건 뭐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이제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파티 문화를 가능하면 한번 만들어도 보시고 한 번쯤은 또 아니면 그런 파티가 없으면 자 혼자 하기 힘들면 그 하나씩 또 모임 같은 거 이렇게 갖고 계시잖아요. 그 모임에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는데 한번 이런 걸로 주제로 한번 파티를 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한번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덜 그쵸. 부담스럽고 같이 뭐 참여하고. 재미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파티를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옥시모 사실은 그 패션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직 쫑파티가 남았잖아요. 그때 사실은 한번 다니엘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해요.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3부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게스트에 의해서 호스트 입장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음악 한 곡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hestnuts roasting on an open fire, Jack Frost nipping at your nose, Yuletide carols being sung by a choir, and folks dressed up like Eskimos. Everybody knows a turkey and some mistletoe help to make the season bright. Tiny tots with their eyes all aglow will find it hard to sleep tonight. They know that Santa's on his way. He's loaded lots of toys and goodies on his sleigh. And every mother's child is gonna spy to see if reindeer really know how to fly. And so I'm offering this simple phrase to kids from 1 to 92. Although it's been said many times, many ways, Merry Christmas to you. And so I'm offering this simple phrase to kids from 1 to 92. Although it's been said many times, many ways, Merry Christmas to you. 예, 넷 킹콜의 The Christmas Song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또 크리스마스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가면 진짜 연말에 저희가 이제 항상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매년 이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연말 파티를 항상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음악회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정말 다양하게 또 소믈리에도 이렇게 항상 초청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네요, 맞아. 이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결국엔 이런 단체 활동들이 많이 제한이 되면서 거의 그 흐름이 이제 한번 끊기니까 저희도 이제 벌써 뭐 한 3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리니까 조금은 저희도 한번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도 조금은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다니엘 프란 팀도 한번 언제 한번 날 잡고 아니면 올해 둘이라도. 올해는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뭐 내년쯤이라도 이 연말 파티를 한번 이 초청을 하면 아마 이 라디오를 듣고 옥천에서 계시다가 공개를 할까요? 뭐 그것도 한번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좋은 제안인 것 예, 같습니다. 저희 옥천에서 저희 다니엘 프란이 파티에 대해서 이제 방송도 한 김에 한번 보여주면 답글 주세요. 네, 어느 정도 또 내년에 하자고.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 뭐 그런 아니, 생각이 올해도 드네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파티라는 건 참 지금은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발렌타인데이고 막 진짜 1년 12달 내내 언제든지 파티는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주제를 잡으면. 그렇죠. 우리 양수리에서 사실은 그 가든 파티를 항상 해요. 하고 자주 하고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감각을 좀 많이 잊어버렸다는 건 사실이에요. 올해 사실 우리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 왜 이제 끝 무렵에 생각을 해보니까 왜 힘든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감각을 잊어버려서 그걸 이렇게 소환해 와서 이렇게 적응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도 다시 이렇게 화이팅하고 그런 파티 문화를 또 옥천에서 좀 선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티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진짜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파티를 만들어 주고 또 참여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아마 진짜 3년 동안은 그런 파티 쪽의 일을 전혀 못 하고 저희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나 뭐 이런 일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진짜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런 센스도 키울 겸 네. 이제 이 파티를 좀 다시 한번 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저희도 좀 에너지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예, 주최자로서. 그래서 언제 한번 진짜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파티를 한번 초대를 좋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초대장을 네. 이렇게 드리면 한번 이 라디오를 몇 분이나 이렇게 들으실지 참여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단 한 분이라도 찾아오시면은 그 라디오 듣고 왔다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도 저희가 또 신청 소정의 선물 정도는 저희들 선물 꽤 여력이 괜찮아요. 된다면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좋은 듭니다.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 프란의 패션 에세이는 이제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파티 얘기만 해도 좀 신나는 것 같죠? 그렇죠? 즐겁죠. 업되죠. 얘기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네요. 파티 지금 뭐 파티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저는. 이게 막 그런 분위기 다니엘 몇 년 전에 우리가 했던 음악 캔디 그렇죠. 뭐 웨딩 파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파티가 정말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그죠? 게스트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그 음악 연주해 주시는 분들을 이제 초빙을 했지만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자기들도 같이 우리 이런 데서 스텝을 하고 싶다고.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들도 너무 좋다고 그냥 단순하게 음악 연주만 하러 왔는데 그런 막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막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아주 그냥 혼나야 됩니다. 코로나.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네. 다음 방송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